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언제가 될 거냐 이게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7일까지 평의만 열고 일정은 다 비워놨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돌연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네. 기일을 잡았어요. 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치고 들어왔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전혀 별개라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예. 대통령의 구속이 이례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그 취소 사유에 대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 다퉈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내란죄를 수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거의 적시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아마 내부 의견이 있을 걸로 봐요. 결국은 공수처에서의 수사 결과가 증거 채택 과정에서 삽입이 됐다면 네. 뭔가 그걸 좀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 네 분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 선고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달아 이틀을 안 한다. 선고를. 뭐 95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없다. 하니까요. 그럼 이제 예. 금요일도 안 한다는 얘기니까 네.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고하기 전에 언제 선고한다고 예고를 하잖아요. 네. 목요일에 예고하면 월요일에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걸로 저는 봅니다. 뭐 내일 있을 선고도 어제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틀 전에는 예. 이제 기일을 통보한다고 쳤을 때 예. 오늘 내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예. 일단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이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도 야당의 어떤 이 얘기를 줄탄핵 했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죠. 근데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기각이 됐고 이분들의 탄핵까지도 기각이 된다면 좀 대통령 진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는 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탄핵들 많은 탄핵들이 있지만 아마 인용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히 인용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4대 4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시간도 엄청 끌었고. 놀라셨잖아요. 네. 하루 근무했는데 예. 인용을 4명이나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었던 것도 있지만 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특히 검사 3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네. 탄핵 사유를 넣고 예. 최재 감사원장도 뭐 감사했다고 문재인 정부 감사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어떠한 상황을 갖다 대도 이건 인용되기가 저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또 직접 연결되느냐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의 쟁점으로 5가지를 뽑고 있는 것 중에는 네.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내일 선고가 있을 예. 분들에 대한 예. 부분은 이분들이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 윤 대통령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쟁점이 그 안에 없더라. 그래서 뭐 심정적으로야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겠지만 예. 기각이 되면 네.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그럼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글쎄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4대4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도 만장일치로 뭐 결정을 하더라도 소수 의견들이나 이런 게 담긴다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긴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땐 4대4였고 지금의 뭐 예를 들면 뭐 3명의 의견이 다르다거나 몇 명의 의견이 다르다거나 이런 게 나온다면 약간의 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요. 매일매일 평일을 여시기 때문에 이 8분 재판관들이 서로 어떠한 의견을 나누고 있느냐를 이렇게 살짝 알 수 있는 뭐 힌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
결정문을 잘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선고가 좀 지켜봐야 될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국무회의 비공개 간담회 열어서 마은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를 또 했는데 이 부분과 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좀 지켜보고 내 선에서 굳이 뭔가 매듭 짓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이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기재부 장관인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데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탄핵을 당하면서 권한대행을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왔지만 갑자기 이제 한덕수 총리는 선고만 남겨놨어요. 오실 수도 있잖아요. 복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벌써 공무원들부터 총리실부터 바쁠 거고 그런 상황을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또 예. 대통령 석방되셨어요.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하지만 용산은 또 용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일을 있습니다. 하고 좀 있죠. 활기를 예. 찾았을 거예요. 네. 그럼 아무리 명목상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권한 대행에 또 권한 대행이다 보니까 아하, 아무래도 좀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최소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고 예.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동시에 이 탄핵안을 좀 보고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이미 네. 광장으로도 나와버렸고 그렇죠. 한 상황이라. 이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전에 비판받았던 행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이 탄핵이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예. 마은혁 재판관만 빼고 임명할 때부터 계속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에 지금 다 불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정협의회도 안 가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비난도 많잖아요. 민주당이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지금 또 탄핵을 한다. 거기에 심우정 총장까지 한다. 뭐 날짜 계산 잘못해서 윤 대통령 석방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벌어졌을 때 또는 예상보다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탓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탄핵을 또 2건을 하겠다면 지금까지 29번을 했어요. 그럼 30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가 앞에가 네. 바뀌잖아요. 예.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 아, 앞자리가 바뀌는 거네요. 30번을 했어 예. 이거 하고 네. 뭐 20몇 번을 했어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이게. 예. 그럼 민주당은 그냥 줄탄핵 정당이 되고 네. 그게 인용되는 탄핵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도 인용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검찰총장을 탄핵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 공수처도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수사기관 수장 경찰청장도 지금 대행 체제예요. 예. 그럼 검찰총장도 뭐 차장이 대행할 겁니다. 다 대행을 하게 되고 공수처 그냥 있는 거 옥상옥. 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다. 권한대행을 만든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가 그런 권한대행을 하는 거를 만든다. 뭐 지정 생존자까지 보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민주당 안에서 이게 안 되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말만 이렇지 실제로 안 할 거다라는 관측들이 좀 우세하잖아요. 그냥 압박 수단으로 쓸 뿐 정말로 했다가는 여론이 어떻게 또 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한덕수 그렇죠. 총리 때 예. 여론이 어떻게 맞죠. 바뀌는지를. 12월 27일 이후로 확 바뀌었죠. 예. 근데 압박이 안 됩니다. 이게 한두 번 해야 되지 30번 넘게 하는 걸 가지고 네. 결과도 뻔하고 논리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와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그냥 똑같다. 예. 그 박찬대 원내대표 콕 집어 얘기하셔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톤이 조금 다르고 조금 네. 더 강경한 메시지는 네. 박찬대 원내대표를 네.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일부러 좀 국합 배드캅 나눠서 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굿캅일 수는 없는 거고 예,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나온 게 없잖아요. 성과가 이 정도 의석을 가지고 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죠. 없다고 봅니다. 13대 소선구제 이후로 88년 이후로 없다고 예. 봐요. 저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보이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면에 보이진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원내대표임에도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이재명 대표 뜻이다. 뭐 본인도 답답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야 협상 과정이라든지 원내에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에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민주당은 광화문에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어제는 일단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열었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쪼개져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움직임은 예. 아니라고 합니다만 일부 의원은 탄핵 기각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의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장외투쟁을 계획을 하면서 즉각 파면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삭발까지 하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양 당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장외 집회를 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네. 일부만 이제 하는 느낌.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당 전체가 나와서 장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해결을 못 한다. 이런 전체적인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런데 그 주체가 네. 국회 과반 훨씬 넘는 과반 한 180석 가까운 의석 갖고 있는 당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거기에 다른 야당들도 동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범야죠, 국민의힘과 범야.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몇 명 빼고는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 그럼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있느냐. 수로 하면 그냥 되는 건데 결론은 정치력의 부족, 능력의 부족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네. 게다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삭발, 단식, 네. 삼보일배. 삼보일배. 네, 이런 거 하면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가장 마지막 수단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의석수가 적은 어떤 당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예. 아니면 무소속인 분이 한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의석을 180석 갖고 있는 당의 소속 의원이 삭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통령도 지금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예. 석 달 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고 있다는 게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국민들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상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국회를 내팽개치고 어쨌든 장외로 나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건데 그만큼 이게 좀 조급해 보인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뭐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꽤 많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네. 열리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여론이 이 광화문 주변에서 이제 네네. 매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려를 해도 그렇게 큰 참여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없죠. 탄핵 반대 집회 쪽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의원들까지 그냥 총동원해서 여론전에 좀 더 힘쏟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 일부도 그렇고 여론에 호소해서 탄핵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탄핵에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을 준 정신이 있잖아요. 예. 87년 헌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했었던.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 헌재로 넘긴 것은 헌재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헌재 주변에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뭔가 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집회를 한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고. 네. 그럼 목적이 뭐냐? 결국 본인들이 이 탄핵 정국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뭐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당 전체가 이제 하기로 했다. 이 부분 뭐 선명성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치인의 선명성인 거냐 아니면 권한을 갖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주는 것을 바라느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는 당 차원의 집단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의총에서 뭐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네. 의견도 있었다는데 일단 그건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났고 대신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 촉구 1인 시위하는 거는 용인을 해준 거니까. 근데 거기도 보니까 꽤 많이 갈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한 40명 정도 가신다는데요. 예, 이제 뭐 1인 시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도부가 이렇게 선을 그어준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 한 분 한 분을 다 지도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네. 1인 시위가 갖는 의미 1인 시위는 신고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은 개인이 내 의사로 이 의사 표시를 좀 세게 하겠다. 내 의지로 네. 그렇다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을 거예요. 예. 이 당 차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 민주당과 비교되잖아요. 뭐 당장은 비교가 되죠. 네. 민주당은 일단 오늘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뭐 도보 행진도 한다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광장의 열기를 따라서 과거에 뭐 80년대 시위 너무 많을 때는 저도 아주 어릴 때인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항상 최루탄 냄새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이 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인지 부조화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광장의 열기를 끌어서 시민들이 그때처럼 다 나와서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는 전제를 하고 아마 기획을 했다고 보는데 네. 글쎄요. 그때하고 지금 거의 뭐 4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예. 그 사이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보시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위 인구가 45세잖아요. 예. 보셨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뭐 사진이나 아직 중위 예. 그렇죠. 그 나이에 닿지 않아가지고. 자료로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뭐 대학생일 때 그런 시위를 주도하곤 했던 분들이 아직도 본인 20대 때의 경험을 지우지 못하고 뭐 지울 필요는 없겠지만 예.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갇혀서 40년 이상을 보낸 나머지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다.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아는데 이분들 아직 모른다. 네. 근데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헌법재판소 어쨌든 탄핵 선고가 뭐 늦으면 4월 초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이런 분위기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투쟁을 예고를 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를 하거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인용이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기만 할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참 그 예상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찬성 여론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17년도 3월 10날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저희 당이 그 조기 대선에 대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아요. 바로 전환을 했군요. 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근데 만약 요번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저희 당이 또 그렇게 바로 선거 준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실 인식을 하고 갈 수 있겠느냐. 예. 기본적으로 충격도 클 거고 내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죠. 지지자도 꽤 많을 테고. 그거를 인식하고 신경 써야 하는 당이 갑자기 또 후보자 등록을 받거나 이렇게 앞을 보는 네. 조기 대선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글쎄요. 여러 어떻게 가지 준비를 해야 될지 상황이 좀 그때와는 많이 다르고 예, 저는 많이 다를 걸로 보여요. 결과도 지금 뭐 예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장면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없었다면 이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을 텐데 당내 비명계를 향해서 뭐 검찰과 짜고 나에게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좀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묻혔어요. 미쳤죠. 석방 이후로. 오늘은 또 이분들이랑 모여서 시국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했던 거를 적어도 정치 고관여층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예. 또 일반 국민들도 다시 상기시키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국민들도 국민이지만 이분들을 일단 비명계는 마음에 박혔겠죠. 아예. 그렇죠. 네. 비명계는 부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간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김경수 지사는 단식 중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여기서 뭐 식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텐데 모양이 참 이상합니다. 예, 이 비명계가 참 많죠. 그리고 급도 높아요. 총리도 계시고 뭐 지사도 하셨던 오늘 분들이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의 뭐 박용진 전 의원도 있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예. 비서실장까지 웬만한 비명이 다 모이는 자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이 세력은 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내 유력한 분들이 다 비명 반명이 됐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 이 그림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이재명 대표 주위에는 당의 어떤 좀 중진 좀 역할을 하셨던 분들 무거운 분들이 예. 그렇게 썩 보이지가 않아요. 뭐 정성호 의원 정도, 네. 박지원 의원이 외곽에서 좀 도와주시고 나머지 민주당에서 쭉 활동하셨던 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주위에 몇 명이나 계시냐 예.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딱 이 장면으로 보면 진짜 다 반대 진영에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또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왜 이런 걸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뭐 당내 통합 행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내란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뭉치는 당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네. 각각 식사도 했었는데 그런 발언했잖아요. 다 같이 모인다면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발언 그 잠재력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어요. 예. 게다가 이 모임에서 그냥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재명 대표 옳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로 갑시다라고만 할까?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뼈 있는 말들을 꼭 남겼어요. 그 면전에서도 면전에서 했습니다. 남겼죠. 예. 네.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을 저 왕십리에서 보고 나서 1년 지났네요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재명 대표하고 각 세우는 사람을 내가 돕겠다는 말까지 남겼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번에도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일단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가 늦춰지는 상황이고 뭐 탄핵 인용을 완전히 낙관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니까 오늘은 좀 면전에서 그런 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뭔가 이제 그런 민주당 당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역적으로 몰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비명계를 향해서. 그것까지 생각했으면 이분들이 단독 회동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남길 리가 없어요. 그거 예. 뚫고 가겠다는 얘기고 그거 무서워서 말을 안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네. 민주당은 앞에 민주자를 떼야 됩니다. 그 당내 민주주의도 안 되는 당인데 어떻게 더불어 민주를 외칩니까? 예. 그럼 언어 도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좀 맘 편히 조기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말에는 친명계가 주축이 된 어떤 모임을 또 하나 출범을 시킨다고 하는데 전국 조직이래요. 국민주권 전국회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부러 좀 안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친명계가 아닌 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시켰더라고요. 다 정치권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죠. 예. 주류 비주류 다 섞어서 전체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고 네. 또 그분들 지지층들도 다 포섭을 하려면 이런 식의 조직을 많이 구성을 하고 이름도 이제 거창하게 짓죠. 여기 보면 국민주권 전국회의, 뭐 엄청 크잖아요. 이름이.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당에 있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 내에 그래도 손꼽을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상황에서 네. 조직만 이런 거 만든다. 이름만 올렸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는요. 지표가 네. 정권 교체 여론이나 민주당 지지율 이것보다 본인 개인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요.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 지지율과 비교했을 그렇죠. 때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뭐 비슷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과 아닌 분이 이렇게 있는 지지하는 분과 아닌 분이 이렇게 나뉠 정도로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 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특히 최근에 나왔던 그 발언 검찰과 짜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네. 내가 7명은 확실히 손을 봤다. 예. 이런 발언들은 그 간극을 더 고착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있는 분들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는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행보를 한다면 나는 그냥 지금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과연 그런 판단이 맞을까? 네. 국민의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윤희석 대변인이 못 나오셨지만 정치 시그널 나이트 아, 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예. 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정성호 의원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과 짜고 한 짓 발언에 대해서는 좀 실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은 또 친명계 좌장이고 이 대표에게 쓴소리도 하는 분인데 정 의원이 봤을 때도 그건 실언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김지호 대변인은 실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검찰이 뭔가 야당 대표를 막 탄압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게 소신을 드러낸 그 7명의 의원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가결표를 던져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제 경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본심이 나온 거죠. 예. 이럴 때는 덮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 이거는 뭐 내 진심이 어쨌든 간에 실언이라고 누가 말을 해줬을 때 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네. 원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었고 이런 식으로 다 변명을 하게 돼요. 예. 그럼 변명인 줄 알지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넘어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실언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실언이 아니라니까. 그럼 제대로 보도를 한 거네. 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부겸, 뭐 김경수 이런 분들 같이 만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실언이 아니라는데 네. 내가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 대상자를 앉혀놓고 무슨 통합을 외칩니까? 뭐 그분들도 오늘은 일단 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 결과가 중요하니까 모이긴 합니다만 뭐 속내로는 다 생각하고 있겠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또 언제 뭐 다른 말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언급이 지금까지 안 됐지만 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도 중요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의 선고 결과도 대단히 중요하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치 그런 거 없이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을 운영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만약에 3월 26일 2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예. 이분들의 목소리가 엄청 커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도 밀리면 선거 자체가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인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예.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2심의 중형을 안고서 당내 경선에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민주당 상황 굉장히 복잡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2심 선고 결과가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1심과 비슷하게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당연히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와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선거 날짜가 이제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예. 그 상황에서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해달라고 말을 하거나 네. 나는 무죄로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나도 이거 털고 가고 싶다. 이런 네. 말을 해야 되지. 네. 이건 뭐 헌법 84조가 소추는 뭐 재판도 포함하는 거고 있지도 않는 다수설이 이거는 정지된다고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예. 이런 기존의 발언을 반복하면 할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선거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후보 없이 이 선거를 해야 되는 거가 됩니다. 민주당은.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계열의 스페어 후보가 뛸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됐을 때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2007년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BBK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뛴다. 아, 그래서 따로 뛰었잖아요. 스페어처럼 이렇게 예, 갈라졌던. 그래서 15%를 얻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네. 17년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심 유죄 2심 무죄 받고 대법원 계류 중에 대선을 나갔거든요. 네. 유시민 작가가 당시에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저당 저러다가 불안해서 어떻게 저 후보를 내냐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후보를. 네. 그걸 돌려드리고 싶어요. 뭐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헌법학자들 뭐 인터뷰해서 예. 재판은 진행될 거냐 정지될 거냐 뭐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10명 중에 나고요. 7명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진행돼야 한다. 전원이 유죄 나오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 예. 했었습니다. 뭐 홍준표 당시 후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뭐 그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달라질 의견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럴 리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